그 한백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한신대에서 뭐 기독교와 인문학,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네. 됐나요? 레비나스의 주저냐 전체성과 무한이 이 사람의 교수 자격 취득 논문, 그러니까 이걸로 일단 학계에 입봉을 한 거죠. 나름 이제 이 책이 레비나스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고, 타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찌 보면은 이 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자 turn to the other, 타자에 대한 전해, 타자로의 돌입, 뭐 이런 걸 상징하는 책이어서 이렇게 이 책을 레비나스 주저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사실 그런데 61년에 나왔죠. 이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알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하지는 못했었고, 레비나스가 정말 핫하게 사상계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는, 뭐니 해도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들과 이렇게 경쟁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강호가 펼쳐진 거죠. 어느 순간부터 80년대가 이렇게 저물어 가면서 어떤 이데올로기, 냉전 시대가 종식이 되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 세탁이 점점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90년대로 넘어서부터 현실 사회주의가 팽창을 하잖아요. 서론을 비롯한 동구권이 해체해지면서 그러니까 현실 사회주의가 망했다는 것은 단순히 뭐 자본에 의한 자본의 승리,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의 승리라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막고 있었던 여러 가지 블록들이 다 해체된 거잖아요. 그게 뭐 경제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장벽이었고, 그 장벽을 타고 넘어오고 있는 자본의 흐름에 대한 이렇게 장벽들이 많이 해체되었고, 그 자본의 흐름을 타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옛날에는 그 자본의 흐름이 무역과 뭐 이런 관세의 벽에 막혀서 못 넘어왔는데, 그런 장벽들이 다 해체되면서 자본이 흘러오고 사람이 흘러온다는 것은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종교와 문화와 언어와 역사가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국경을 넘어오는 타자적인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환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적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포스트 모던 담론이 이렇게 확 펼쳐지게 되잖아요. 포스트 모던 담론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뭐 해체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차이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주체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공이 타자라고 이제 일컬어졌고, 그 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을 거명하다가 줄기차게 타자에 대한 얘기만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제 레비나스였고,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 종말론이 이제 신학적인 태제잖아요. 신학적인 주제고, 그건 민족신학이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서구 종말론은 어떻게 보면은 신학의 가장 막 끝판왕, 깔때기 같은 거죠. 어떻게 종말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이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건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는 레비나스의 작품은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중에 서문이에요.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야.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보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체에 대한 얘기도 하고, 타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무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유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얼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말론으로 바라본 레비나스 읽기가 이 레비나스 전체성 공부의 서문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서문을 택한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신학 아카데미니까 종말론에 대한 다시 읽기를 레비나스를 통해서 한다. 종말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레비나스의 주요한 키워드들 주체와 타자와 무한과 향유와 현현과 얼굴과 이런 것들을 요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쫙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문이 저에게는 일단 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았어요. 그나저나 이거 얼마나 올려나.